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또리파파 성경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오늘은 새로운 책이거든요. 저와 함께 재밌는 책 읽으면서 영어를 느껴보실 준비 되셨나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뷰티 앤 더 비스트. 혹시 이 이야기 아십니까? 저는 어릴 때 영화로 많이 보았는데요. 자, 이 이야기 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밌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 오늘은 수동태의 시제를 입히다. 수동태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시제를 결합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글을 읽기 전에 그림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두 다 함께 추측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티 앤 더 비스트 오늘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와,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계시고요. 아빠인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따님이 이렇게 책을 읽고 있네요. 저도 이런 집에서 고요하게 이렇게 여유롭게 책을 또 읽고 싶네요. 갑자기 이 그림을 보니까요. 그 다음 그림으로 가니까 이게 어떻게 됐죠? 지금 이 집이 없어지고요. 저기 숲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여행 온 것일까요? 숲속에 있는 오두막으로요. 그런데 이 두 분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여행은 아닌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그림을 보니까 다시 지금 밭을 아주 예쁘게 갖고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딘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멀리 가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 친구들 생각은 어떤가요? Tips for Students.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영어 학습 팁 한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영어 글을 읽을 때 흐름을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사실 영어는 대명사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 글을 이렇게 쭉 처음에 읽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쭉 읽다 보면, 그리고 등장인물들과 그 안에 나오는 대상들이 조금씩 많아질수록 이 it이 뭔지, 이 she가 누군지, 이 she인지 저 she인지, 이 he인지 저 he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글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글자만 이렇게 읽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영어는 글을 읽을 때 이게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이 남자, 이 he는 누구인지, 이 she는 누구인지, 이 they는 이렇게 두 명인지 저렇게 두 명인지 이거를 좀 명확하게 연결을 시켜보면서 글을 읽으면 훨씬 더 영어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어를 쭉 읽고 다시 돌아가서 또 읽고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좀 연습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대명사라는 것 자체에 많이 좀 익숙해지고요. 노련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꼭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어볼 글을 먼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Beauty and the Beast, written by Miles Kelly, illustrated by Sarah Jennings. Once upon a time, a wealthy merchant lived in a fine house with his daughter. She was clever and kind, and she loved to read. Everybody called her Beauty. But one day, their luck changed. Their fine house was destroyed in a fire. Then they heard that their trading ship had been wrecked at sea. Beauty and her father had to move to an old cottage in the middle of a deep, dark forest. Beauty had to work hard to make the cottage a nice place to live. But she was brave and cheerful, and she set to work. One day her father set off to sell some of the food they had grown. He asked Beauty what she would like him to get her from town. Just a rose, please, Dad, Beauty replied. 자, 오늘은 새로운 이야기인데요. 바로 Beauty and the Beast. 이 책을 영화로 제작이 된 것도 있죠. 아주 명작으로 꼽히는데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우리 바로 한번 읽어볼까요?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a wealthy merchant. wealthy라고 하면은 부유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merchant는 뭐냐면
그 상인을 의미합니다. 물건을 이렇게 파는 그런 상인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부유한 상인이 lived in a fine house with his daughter. lived in, 살았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a fine house. fine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fine이라고 하면은 좋은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살았냐면 with his daughter. 그의 딸과 함께 살았어요. She was clever. 자, 여기서 she라는 건 누굴까요? 우리 오늘의 Tips for Students에서 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 대명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영어는 대명사가 많거든요. 아, 등장인물이 한두 명 나올 때는 괜찮아요.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들로 연습을 해보면 좋습니다. she 누구죠? 지금은 딸밖에 안 나왔잖아요. 이 상인의 딸. 그래서 딸은 was clever, 영리했고 and kind, 친절했습니다. And she loved to read. 그리고 그녀는 독서를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책 읽는 걸 좋아했나 봐요. Everybody called her beauty.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뭐라고 불렀냐면 beauty라고 불렀습니다. 저처럼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but one day, 그런데 어느 날 their luck changed. 그들의 운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두 명, 아빠와 딸이겠죠. 그들의 운이 바뀌었다. 그들의 운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냥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뷰티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들의 운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바로 불운이 닥쳤다 라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운이 바뀌었다이지만 약간 이제 의역을 해서 이거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불운이 닥쳤다. Their fine house, 그들의 좋은 집은 was destroyed in a fire. destroy라고 하면은 파괴하다라는 것인데 was destroyed니까 파괴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 파괴가 되었냐면 불나서 부셔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Then they heard that their trading ship. trading이라고 하면은 trade는 거래하다, 무역하다 이거든요. 왜? 이 아버지가 merchant, 상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들의 이 무역선이 되겠습니다. 왜? 뒤에 보니까 ship이라는 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trading ship. trade는 무역하다, 거래하다이니까 무역선이 되겠네요. 이 무역선이 had been wrecked at sea. 바다에서 had been wrecked. wreck은 난파시키다, 무너뜨리다, 부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난파되었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Fun Reading Grammar에서 수동태와 시제를 한번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복잡하거든요. had been wrecked 이거 뭐고?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 Fun Reading Grammar에서 제가 어떻게 결합하는지 딱 보여드리면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Fun Reading Grammar, 수동태의 시제를 입히다. 제목 어떻습니까? 수동태의 시제를 입히다. 괜찮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예문. The room was cleaned. 쉬운 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방이 청소되어졌다. 방이 청소되어졌다. 바로 과거랑 수동태랑 합쳐진 것입니다. 과거 시제가 있고요. 맞죠? was, were 있잖아요. 그런데 BPP. 그러니까 BPP에서 앞에 있는 BPP가 수동태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B를 과거 시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was cleaned가 되는구나. 괜찮죠? 요까지는 쉬워요. 자, 이제부터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 The room was being cleaned. 이 방이 청소되어지고 있는 중이었다. 자, 이런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볼까요? was being은 BING죠. BING는 바로 진행형입니다. 자, 이렇게 나열이 될 수가 있겠죠. was ing는 과거 진행, 그 다음에 수동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이 합쳐지냐면 과거 진행 was ing랑 그 다음에 BPP에서 이 두 표현이 붙는 부분이 뭐냐면 ing랑 be죠. 그래서 ing랑 be를 합치니까 being이 되는 거예요. 의미는 두 개를 합치면 되는 거예요. was ing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근데 되었다니까 뭐뭐가 되어지고 있는 중이었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이 청소가 되고 있는 중이었다. 예를 들자면 어제 오후 3시에 이 방이 청소가 되고 있는 중이었다. 이 방을 어제 3시에 봤는데 막 누군가가 청소를 하고 있더라. 청소가 되고 있는 중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렇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런 것들. The room had been cleaned when he came. 그가 왔을 때 그 방은 이미 청소가 되어졌었다. 이미 방이 청소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저기 앞에 보니까 had pp, had been에 had pp가 보이죠? 과거 완료. 그런데 거기에 수동태가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had pp랑 be pp가 붙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pp와 be 부분이죠. 그래서 had been cleaned가 되는 것이에요. 이 과거 완료의 의미는 과거 시제보다 과거의 어느 시점보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when he came, 그가 왔을 때, 그가 이 방에 왔을 때 그 방은, 옆에 있던 그 방은 이미 청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게 바로 과거 완료 수동태입니다. 이 과거 완료 수동태, 이거를 외우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시제가 있고 이게 수동태와 만나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구나. 형태는 이렇구나. 형태는 이 두 개가 결합하는 부분에 있는 그 부분을 탁탁탁 연결해 주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들은 들었는데 그들의 이 무역선이 바다에서 난파되었다라는 것을 들은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이 듣는 게 예를 들어서 어제 오후 3시고요. 그러면 그들의 배가 난파된 건 한 일주일 전인 거예요.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일어난 게 과거 완료. 근데 배가 저절로 막 부서진 게 아니라 난파된 거잖아요. 그래서 수동태를 입힌 것이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아주 짧았죠. 문법이 오늘 조금 많았는데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 계속 이어가 볼게요. Once upon a time, a wealthy merchant lived in a fine house with his daughter. She was clever and kind, and she loved to read. Everybody called her Beauty. But one day, their luck changed. Their fine house was destroyed in a fire. Then they heard that their trading ship had been wrecked at sea. 자,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eauty and her father had to move to an old cottage in the middle of a deep, dark forest. 뷰티와 그리고 그녀의 아빠는 had to move, 이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왜요?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이 좋은 집도 다 타버렸으니까 배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어디로 이사 가냐 하면은 to an old cottage, 오래되고 낡은 cottage. cottage 뭐죠? 우리 예전 강의에서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바로 오두막집입니다. 숲속에 있는 이런 오두막집. In the middle of a deep dark forest. 저 깊은 그리고 어두운 숲속에 있는 오두막집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Beauty had to work hard. Beauty는 열심히 일해야만 됐습니다. To make the cottage a nice place to live. 왜 열심히 일해야 됐냐 하면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냐 하면 그 오두막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닦고 청소하고 이제 또 이렇게 가꾸고 해야만 했습니다. But she was brave and cheerful and she set to work. 그런데 그녀는 용감했고 그리고 cheerful이라고 하면 유쾌한입니다. cheerful, 유쾌하고 아주 이 밝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And she set to work. 그리고 그녀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작업을 시작하다라는 말을 내 것으로 좀 만들어 볼까요? 말 그대로 work는 일하다, 작업하다잖아요. 이 작업을 set to,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작업을 시작하는 게 뭘까요? 바로 집을 가꿨다가 되겠죠. 왜? 이 문맥이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낡은 오두막집에 갖고 숲속에 있고 뭔가 지금 좀 이 누추하고 좀 살기 불편한 곳인데, 그런데 이제 작업을 시작하다. 어떤 작업을 시작하겠습니까? 갑자기 어디 가서 막 복사를 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뭘 해야 된다고요? 집을 이렇게 청소하고 가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역하는 거,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문장들, 요거를 생각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게 우리 친구들이 많이 연습해야 될 부분입니다. One day, her father set to sell some of the food they had grown. 그리고 어느 날 그녀의 아버지는 set off, 출발했습니다. 떠났습니다. To sell, 팔기 위해서. 뭘 파냐 하면 some of the food they had grown. 그들이 재배한 어떤 일정량의 음식을 팔려고 떠났습니다. 이제 그래도 또 이런 금전적인 그런 부분들이 또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어야지 무난하게 또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He asked Beauty. 그는 뷰티에게 물었습니다. What she would like.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로 하여금 to get her from town. 마을로부터 그녀에게 무엇을 사다 주면 좋을지 아버지가 물어보았어요. 네 마을에 가는데 아빠가 지금 마을에 이 식자재들, 뭐 고구마랑 감자랑 이런 것들 좀 팔러 가는데 혹시 마을에서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빠가 사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뷰티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Just a rose, please, Dad. 그냥 장미꽃 한 송이면 돼요, 아빠라고 대답을 하네요. 효녀인가 봅니다.
이렇게 소박하게요. 아빠의 부담을 또 덜어주네요. Beauty replied. Beauty가 대답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제 뭔가 무슨 일이 막 일어날 것 같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우리 요것을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Beauty and her father had to move to an old cottage in the middle of a deep, dark forest. Beauty had to work hard to make the cottage a nice place to live. But she was brave and cheerful, and she set to work. One day her father set off to sell some of the food they had grown. He asked Beauty what she would like him to get her from town. Just a rose, please, Dad, Beauty replied.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좋은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그 단어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Wealthy. Wealthy. He is very wealthy and owns a private jet. Merchant. Merchant. Once upon a time, a wealthy merchant lived in a fine house. Destroy. Destroy. Their fine house was destroyed in a fire. Trade. Trade. Then they heard that their trading ship had been wrecked at sea. Cottage. Cottage. Beauty and her father had to move to an old cottage in the middle of a deep, dark forest.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오늘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지도 팁은 바로 영어 글을 읽을 때 흐름을 놓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어는 우리말과 다르게 대명사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다 보면은 이게 누구지? 지금 이거 이시 이거가 저거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집중을 하고 읽어도 그런 생각이 종종 들거든요. 실제로 우리말은 그 대명사를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는, 그녀는 물론 그런 말이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걸 다 써줍니다. 그런데 영어 글은 그게 훨씬 더 많이 나오며 두 번째는 영어 글도 처음에 등장인물들이 적을 때는 어떤 가리키는 사물이나 대상이 적을 때는 그냥 이렇게 쭉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만 조금 이 이야기가 복잡해지고 중고등학생 수준으로 가면은 추상적인 it이 단순히 어떤 대상이 아니라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it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개념들 사이에서 또 두 개를 묶어서 they나 them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대상이나 등장인물이나 어떤 가리키는 그 무언가 개념들이 막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 매칭하는 연습을 좀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시거나 이 글을 읽을 때 이게 이거 맞아? 이게 이거 맞나? 이렇게 연습, 매칭해보는 연습을 아이와 함께 모든 것들을 다 해볼 필요는 없지만 아이가 이 글을 조금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좀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질문을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 나중에는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본능적으로 잘 파악을 하는데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은 글을 읽으면서 어떨 때는 글자만 읽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혹시나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EBSE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혜린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